41번 먼저 봅시다. 41번이요. 이건 이제 뭐 원소의 합에 대한 이야기고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A합, 집합, B에 속해져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은요, 마치 원소의 개수 구하듯이 A의 모든 원소의 합과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다 더해서 요 중간이 2번 더해졌으니까 한 번 빼준 얘랑 똑같다고 얘기했죠. 그치? 그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럼 A합,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21이라고 친절하게 주셨고, SA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A, B, C, D라고 줬는데 얘가 6이라고 주셨네. 얘가 6이죠. 네, SB를 보니까 B는 어떻습니까? K가 몇 번 더 더해졌어요? 4번 더 더해진 거죠. 그럼 SB는 6 플러스 4K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치? 네.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7이잖아요. 이게 성립한다는 이야기네. 그럼 얘는 12고에 5 넘어갔을 때 4K가 16이어야 돼서 K가 얼마였던 겁니까? 4였던 거죠. 이거 너무 쉽다. 그치? 그 다음에 42번 별표와 이제 약수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봐봐요. 약수에 대한 집합이 정의가 되었을 때 내가 얘를 이렇게 정의할게요. 얘는 M의 약수의 집합이라고 합시다. 양의 약수예요. 양의 약수. 자, 이랬을 때 요게 성립한답니다. 요게 성립을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요, N이 M의 약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치? 그러려면 얘는 N의 약수의 모임인데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겠죠. 소인수분해 아닙니다. 인수분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얘가 뭐 하겠습니까? M의 약수를 다 가지고 있죠. 얘 약수들 중에. 즉 N이 뭐야 됩니까? 요게 성립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요거 N은 M의 뭐야 됩니까? 배수 이거죠 지금. 맞습니까? 거꾸로 M은 N의 뭐야? 약수죠. 이런 관계가 성립할 겁니다. 약수 집합에서는요. 맞습니까? 자, 두 번째로요. 봐봐요. A 교집합, 다시요. AM의 교집합 AN. 이러면 뭡니까? 얘 말뜻이 M의 약수이면서 N의 약수인 것들의 모임이죠. 즉 둘의 뭐야? 공약수의 모임이잖아요. 공약수의 모임은 뭡니까? 최대 공약수죠. 그치? 그래서 최대 공약수의 M과 N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 집합이었을 겁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을 했을 겁니다. 약수 집합에 대해서는요. 그럼 봐봐요. 얘는 너무 쉽잖아요. 교집합에 대한 이야기니까 얘는 16의 약수이면서 24의 약수이면서 32의 약수의 모임이니까 얘와 얘의 뭐야? 최대 공약수의 모임이죠. 뭐였던 겁니까? B8이네요. 그치? 그래서 해달라는 게 얘네들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1, 2, 4, 8이죠 이거. 이거 다 더해달래요. 얼마였던 거야? 9에다가 6이니까 15네요. 그치? 맞습니까? 이건 어려운 거 아니고. 43번 보겠습니다. 얘가 약수집합이래요. 그치? 그럼 요게 성립하죠? 봐봐요. 얘가 얘의 배수잖아요. 그치? 즉 얘가 4가 2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2의 약수를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럼 기억 맞고요. 니은 보시면 P가 소수래요. 그럼 너한테 물어보는 게 P 제곱의 약수의 개수가 3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지금. 근데 P 제곱이라는 건 얘가 이 자체로 뭐가 된 거야? 소인수분해가 된 거잖아요. 그 이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지수에다가 1 더하고 곱하죠. 그치? 근데 얘는 그냥 3개잖아요. 우리 어떤 수가 소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을 때 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했어?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구했잖아. 약수의 개수. 맞아? 근데 이렇게 생긴 애가 이 자체가 지금 뭐가 된 거야? P가 소수면 소인수분해가 이렇게 된 거지. 그 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야? 3개잖아. 실제로 따져보면 1, P제곱 이거밖에 없을 거 아니야. 소인수분 했을 때 얘가 약수의 개수가. 그래서 얘는 니은이 맞고. 디귿 보시면 집합 X는 얘의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1, 2, 4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2의 양의 약수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선택지가 발생 안 하는 게, 이런 얘들은 선택지가 발생 안 하고 3, 6, 12에 대해서만 선택지가 발생하니까 2의 3승계지. 그치? 그래서 8개가 되니까 틀렸고. 니을 보시면 요 말뜻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지금 공집합이었다는 이야기는 얘의 모든 원소를 B6이 다 가지고 있었구나 이거잖아. 그치? 근데 요게 성립하려면 N은 뭐 해야 돼? 6에 약수해야 되지. 6에 약수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N이 6에 약수해야 되니까 N의 개수가 몇 개로 되지? 물어보는 게? 아, 6개가 아니라 4개죠. 그치? 봐봐. 6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 1, 2, 3, 6 해서 4개였던 거지. 그치? 그래서 니을도 맞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지. 됐습니까? 네, 좋아요. 뒤로 와가지고요. 44번 별표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44번. 그 아래에다가 필기 좀 해주십시오. 얘도 마찬가지로요. 약수 배수에 대한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래서 AN이 N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BN이 N의 약수라고 정의합시다. N의 약수의 모임이요. 양의 약수입니다. 이랬을 때 아까 봐봐요. AM과 AN입니다. 그럼 배수집합에서 이렇게 성립한다는 이야기는요. 봐봐요. 얘는 M의 배수의 모임이고 얘는 N의 배수의 모임이죠. 맞지? 그럼 봐봐. 얘는요. 배수라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얘는 간격이 얼마입니까? M인 애들이죠. M. 얘는 간격이 얼마인 애들이에요? N씩 커지잖아요. 근데 얘가 얘보다 촘촘하려면요. 당연히 얘가 이 N이 뭐야 되겠어? 조금 더 작아야겠지.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약수였을 때는 봐봐. 여기다 적어줄까? 이렇게 약수였을 때는 얘가 얘보다 숫자가 더 컸죠. 그래서 얘가 뭐였습니까? 배수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약수였을 때는 N은 M의 배수입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네가 이제 세트로 외우시면 배수에서는 얘가 얘보다 숫자가 더 작아야 돼서 N은 M의 약수라고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숫자가 더 작아야 되거든요. 자, 거꾸로요. 자, 약수입니다. 그럼 얘는 뭐여야 되냐면 M은 N의 약수여야 되고요. 거꾸로 얘는 M은 N의 뭐여야 됩니까? 배수여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세트로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편합니다. 배수집합과 약수집합에서요. 얘는 배수집합이니까 얘가 조금 더 촘촘해야 돼서 얘가 숫자가 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얘 약수구나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훨씬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얘가 AM, 그 다음 M의 배수의 모임과 AN, N의 배수의 모임의 교집합은요. 뭐였을 거냐면 최소공배수였겠죠. 그치? 최소공배수에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최소공배수라고 적어줘. 이거 최소공배수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BM과 BN은요. 얘는 M의 약수이면서 N의 약수여야 돼서 얘는 최대 공약수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이겁니다. 오케이.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다 처리가 되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봐봐요. 얘 봐봐요. 얘 배수잖아요. 얘는 4의 배수고 얘는 2의 배수니까 얘는 4, 8, 12 이랬을 거고요. 얘는 2, 4, 6, 8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치? 얘가 더 촘촘하죠? 얘가 얘를 포함할 겁니다. 그치? 기억 맞고요. 니은 보시면요. 약수잖아요. 그럼 약수는 얘가 얘 약수인 거니까 얘가 얘 거꾸로 배수. 맞네요. 이거 무조건 맞지? 그치? 뭐 안 되면 1, 2, 4, 8이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죠. 디귿 보시면요. 봐봐. 얘는 6의 배수이고 얘는 4의 배수잖아요. 그치? 봐봐. 근데 얘가 한 번에 처리가 안 돼요. 이거 하나로 내가 말을 못 하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너한테 물어보는 게 이런 거네. 야, 얘가 A6이 A2의 배수이고,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A4가 A2의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얘가. 뜯어서 보시면요. 그럼 봐봐요. 얘는 지금 배수집합이니까 얘가 얘의 약수이고, 얘가 얘의 약수인 거 맞잖아요? 성립하네요? 디귿 맞았던 겁니다. 맞아요? 근데 리을 봐봐요. B12, B18이면 얘는 12의 양의 약수, 18의 양의 약수니까 얘는 최대 공약수의 양의 약수여야 되죠. 그치? 6인 거 맞네요. 맞고. 미음 보시면요. 얘는 배수니까 얘는 한 번에 처리되죠. 어떻게 됩니까? 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인 A12죠. 이렇게. 그치? A12가 A12의 부분집합인 거 맞잖아요. 당연히 맞고. 비읍 보십시오. 얘는 합집합인데 이거 한 번에 처리가 되죠. 얘 어떻게 처리됩니까? B4, 그러니까 4의 배수, 얘는 8의 배수, 다시 4의 양의 약수, 8의 양의 약수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는 뭐였겠습니까? 얘가 얘를 이미 포함하고 있죠. B4가 B8의 부분집합이잖아요. 그치? 그럼 더해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얘는 한마디로 그냥 뭐였던 거야? B8이었던 거지, 그냥 이렇게. 얘는 처리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B3이 B12의 부분집합이니까 얘는 뭐야? 한 번에 처리가 돼가지고 B12였던 거지, 이렇게. 그치? 근데 둘의 교집합이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8과 12의 최대 공약수인 4의 양의 약수의 모임이었겠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는 비읍까지 맞았겠네요. 그래서 너가 배수집합과 약수의 집합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요.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이 두 가지 성질만 기억하고 계시면요. 나머지는 뭐 조금만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대로 나올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44번, 45번, 46번이 다 약수 배수 집합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해보십시오. 아, 미안합니다. 47번 지워줘요. 그거 못하겠습니다. 못 풀어요. 네. 45번 보겠습니다. 45번. 45번 보시면 AK가 K의 배수랍니다. 배수집합이에요. 그럼 얘는 적어놓고 시작하십시오.
얘가 요게 성립할 때는 말뜻이 뭐라고요? 얘가 얘보다 촘촘해야 돼가지고요. n은 m의 약수여야 됩니다. 약수. 더 작아야 된다고요. 배수일 때는요. 그럼 얘가 지금 말 상태를 보니까 얘는 6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인 거니까 최소 공배수인 24의 배수였을 거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려면 거꾸로 m은 뭐여야 된다? 24의 배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m을 만족시키는 최소값은 얼마였겠습니까? 24였겠죠. 24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건 24니까요. 얘는요, A4랑 A6이 합집합인데 이거 하나로 처리됩니까? 안 됩니까? 처리 안 되죠. A4의 배수와 A6의 배수를 배수집합으로는 처리가 안 되잖아요. 이거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야, 얘가 이것도 포함하면서 이것도 포함하니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근데 얘가 지금 성립한다는 이야기잖아. 맞죠? 그러려면 n은 뭐여야 돼? 4의 약수여야 되고요. n은 또 동시에 뭐여야 돼? 6의 약수여야 되죠. 그럼 n은 4와 6의 공약수여야 되잖아. 그치? 그럼 최대 공약수인 2의 약수여야 되니까 맥시멈 값이 얼마였겠습니까? 2였겠죠. 그치? 2였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24고 얘는 2니까 두 개 더해달라는 게 얼마? 26이었던 거죠. 그치? 이 정도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고요. 46번 보시면 얘가 지금 배수집합과 약수집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도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얘 지금 보니까 얘는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니까 최소 공배수의 배수인 12의 배수였을 겁니다. 그치? 근데 배수끼리는 요게 성립하려면 P가 뭐여야 됩니까? 얘의 약수여야 된다고요. 더 촘촘해야 돼. 더 작아야 돼, 얘가 얘의 약수여야 되니까 P는 얼마였겠습니까? 최대값이 12였겠죠. 12의 약수 중에 가장 큰 값은 12잖아요. 그치? 마찬가지로 얘는 16의 약수이면서 24의 약수여야 되잖아요. 이번엔 약수니까요. 그럼 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인 8이었을 거고요. 이게 성립하려면 Q는 어때야 됩니까? 8의 배수여야 되죠. 약수집합일 때 이 포함관계가 얘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8의 배수니까 근데 최소값이 얼마? 8이었다고 이렇게. 10이랑 8이는 값이 얼마? 20이었던 거죠. 좋습니다. 이제 뒤로 와가지고요. 48번, 49번 까지 해보십시오. 일단 48번, 49번 두 문제요. 자, 보겠습니다. 48번 보시면 A 교집합 B가 1, 4래요. 그럼 1, 4는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얘가 4일 수밖에 없네요. 그럼 A는 얼마였던 겁니까? 마이너스 2였던 거죠. 그치? 그래서 집합 A는 1, 2, 4고요. 그 다음 집합 B는 A가 마이너스 2면 1, 4, 5, 6이었던 거네요.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영역이 우리 대칭차 집합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집합 A, 집합 B 이렇게 있었을 때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 차집합, 차집합이고 대칭관계 있으니까 대칭차집합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치? 그랬을 때 여기가 1, 4고요. 얘가 얼마? 2고요. 여기가 5, 6이네요.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얼마였던 겁니까? 그러면 13이죠. 대칭차집합에 속해져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은요. 49번도 마찬가지여가지고요. 얘는 답이 15입니다. 이건 굳이 안 하겠습니다. 50번 해보십시오. 별표. 51번 별표 2개, 52번 별표 3개. 네. 자, 보겠습니다. 50번, 51번 문제 상황 똑같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겁니다. 연산 정의해놨어요. 연산 정의해놨는데 이 세모라는 연산을 이 문제에 한해서만 이렇게 연산하기로 약속해놨습니다. 그치? 자, 그런데 얘를 잘 보니까 의미하는 바가 이겁니다. 교집합, 차집합이 보여서, 여집합이 보여서 얘가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이 연산은요, 결국에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니까 여기죠. 맞습니까? 그럼 이 세모의 연산의 의미는 뭡니까? 대칭차집합을 취해라 이거죠. 대칭차집합을 취해라 이거잖아요. 둘의 대칭차집합이요. 얘도 이 연산의 결과가 뭐였겠습니까? 둘의 대칭차집합이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어땠을 거냐면 집합 A, 집합 B 이렇게 있는데 자, 둘의 대칭차집합은 얘에서 얘 뺀 거잖아요. 그치? 그럼 남는 게 어딥니까? 왼쪽은 여기죠. 얘에서 얘 뺀 게 요것만 남잖아요. 맞지? 왜? A차집합 B가 이거니까요. 그 다음에 A차집합 B에서 A를 빼면 남는 게 뭡니까? 없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이거였을 거고 결국 너한테 물어보는 게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가 뭐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지금. 그치? 봐봐. 이거 있잖아. 다시 한번 보여줄게. 왼쪽에 있는 거 있잖아. 얘가 의미하는 바가 이거잖아. A 합집합 A 차집합 B에다가 빼기 A 교집합
A 차집합 B 요거잖아 지금. 이거 구해달라고.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집합 A, 집합 B 이렇게 있었을 때 A 합집합, A 차집합 B는 그냥 A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뭘 빼달라고? A 교집합, A 차집합 B면 여기가 빠진 거니까 남는 게 여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이 영역만 구해달라는 이야기지. 그럼 뭐야? 얘와 얘 교집합 영역이니까 30의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 그럼 얼마야? 2. 6. 10. 또 뭐 있어요? 30? 네. 이렇게 됐겠죠, 그치? 그럼 다 더해주면 다 더해달라는 이야기죠. 몇 개냐고 물어봤네? 몇 개입니까? 4개였던 거잖아, 4개. 근데 봐봐, 이제, 봐봐. 대칭차집합 2개 정도는 할만해. 오케이, 할만해. 그치? 네, 봐봐. 얘도 똑같이 연산정의 보니까 대칭차집합이지. 그치? 근데 이거를 내가 하나하나 벤다이어그램 그려갖고 하려고 하면은 답이 없다고. 너무 빡세지지. 그래서 내가 대칭차집합 영역을 빠르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오케이? 아시겠죠? 그럼 봐봐. 내가 집합 A와 집합 B가 이렇게 있어. 그냥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봐. 야, A 대칭차집합 B의 영역 좀 체크해봐봐. 이랬단 말이야. 그럼 해보면 되는 게 그대로 따라와요. 봐봐. 일단 A가 속해져 있는 영역을 한번 칠해. 체크표 할게, 체크. A가 속해져 있는 영역. 이렇게 체크했죠? 그 다음에 B가 속해져 있는 영역을 또 한번 그 화살표 칠해. 이렇게 칠했지. 이렇게 칠했을 때 대칭차집합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2번 들어온 영역은 교집합이잖아. 그 교집합 영역을 뭐 하란 이야기야? 빼란 이야기지. 그 남는 게 어디야? 한 번 칠해진 이 영역만 남기겠다는 이야기지. 대칭차집합의 의미가. 그럼 봐봐. 이제 내가 3개짜리 해볼게. 내가 너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봐. 야, 요 3개짜리 대칭차집합 구해봐. 이랬단 말이야. 3개짜리. 그럼 3개짜리도 한번 해볼게. 집합 A, 집합 B, 집합 C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A만 칠해. A에 속해져 있는 거 다 한번 체크했지. 그 다음 B에 속해져 있는 거 다 체크해. 1번, 2번, 3번, 4번 다 체크했지. C에 체크되는 거 다 칠해. 이렇게 다 칠했지. 자, 이랬을 때 남는 영역이 짝수번은 뭐 했다는 이야기야? 지구란 이야기지. 교집합으로 있었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홀수번 영역만 칠하면 홀수번 체크된 영역이 여기지. 이렇게. 이게 뭐다? 3개짜리 대칭차집합의 영역이라고 얘가. 오케이? 그럼 봐봐 이제. 이런 복잡한 것도 내가 바로 할 수 있는데. 일단 지워도 되지? 얘 봐봐. 얘가 지금 집합 A 이렇게 있고 걔 그림이 B가 아래 있죠? 그래도 그림을 맞춰줘야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 자, 얘 기준 먼저 칠할게. 얘 기준은 칠해주면 얘는 얼마였던 거냐면 B랑 C니까 뭐 여기랑 여기였겠지. B랑 C의 대칭 차집합이니까 요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칠했어. 이거 괜찮지? 자, 다음 요거 칠할게. 요거. 그럼 A 교집합, B 교집합 C니까 어디야? B 교집합 C와 A 교집합이면 여기잖아. 맞아? 그리고 여기잖아. 이렇게. 맞아? 그러면 홀수번만 칠해진 영역이 어디야? 여기랑 여기였던 거지. 이렇게.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었던 거야 지금? 2번이었던 거지. 자, 다시 봐봐. 대칭차집합의 의미는 뭐냐면 둘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영역을 한번 빼달라는 이야기야. 그치? 그래서 그 의미는 사실 벤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색칠해 나간다로 의미를 파악을 해보시면 홀수번 체크된 영역만 남기겠다 그 얘기라고. 걔랑 똑같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잡한 애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이런 애 있지. 이런 애. 대칭차집합 기준 얘와 얘의 영역들을 다 체크표 해볼게. 근데 B와 C의 대칭차집합이니까 그럼 그 영역이 여기 이렇게 양쪽인 건 알잖아. 그치? 그래서 그 영역에 속해져 있는 부분을 내가 이렇게 다 화살표 쳐놨어. 화살표를 체크표 해놨어. 그 다음에 A 교집합, B 교집합 C면 어디야? 여기잖아. 요 영역. 그치? 여기에 속해져 있는 애들을 다 이렇게 화살표로 체크하겠다고. 다 해놓고 나니까 이제 홀수번만 남는 영역이 어디야? 여기지. 얘가 저놈이 의미하는 바라고. 이게 실제 기출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한번 내가 기억해볼게. 그게 뭐였냐면 B합 집합 C에다가 이거였고 이거 세모 이거 대칭차집합 영역이다. 보겠습니다. 봐봐요. 대칭차집합 영역이 딱 봐도 빡세 보이잖아요. 그냥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이 체크하는 걸로 내가 한번 찾아볼 겁니다.
얘가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A, B, C 이렇죠. 이 연산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영역을 내가 체크를 해보겠다고요. 화살표 체크할 겁니다. 그럼 B 합집합 C와 A 교집합이면요. 여기잖아요. 이거 정도는 알잖아요. 이렇게. 여기죠 지금. 그 다음에 이거 체크할 겁니다. A 교집합 B 교집합 C면 어딥니까? 여기죠. 그치? 그 다음 요거 체크할 겁니다. 근데 얘가 의미하는 바를 보니 A 차집합 B 차집합 C잖아요. 그치? 그러면 A에서 뭘 뺀 겁니까? B를 뺀 거죠. B 차집합 C니까 얘 뺀 거죠. 얘. 그럼 해당되는 영역이 여기랑 여기랑 여기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홀수번만 칠해진 영역이 어딥니까? 여기랑 여기랑 여기였던 거지. 이 영역이 얘가 의미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거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하나하나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하겠다? 노답이죠. 답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게는 절대. 아시겠죠? 그래서 대칭 차집합의 영역을 파악하실 땐 뭐다? 해당되는 영역들 체크해 나가면서 홀수번 체크된 영역만 살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이거 어차피 근데 시험 대비할 때 해당 문제들이랑 테마로 다 또 구성해서 할 겁니다. 52번 해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이게. 자, 52번 보겠습니다. 52번 보시면요. 얘가 지금 연산정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 연산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니 이거지 않습니까? 여집합, 합집합, 여집합이 없네요. 그럼 얘를 다시 여집합을 마치 묶듯이 이렇게 묶어놓고요. 드모르간 거꾸로 들어가시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이거죠, 지금. 얘가 얘잖아요. 그렇죠? 드모르간이요. 거꾸로 간 거잖아, 드모르간 거꾸로. 그 이제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C죠. 아, 그럼 얘는 뭡니까? 동그라미 저 두 개가 의미하는 바가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라는 아주 복잡한 연산이네요.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을 취하라고요. 맞습니까? 그럼 봐봐요.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들의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은 뭐 같겠습니까? 똑같겠죠. 얘랑 뭐 똑같을 거 아닙니까? 얘도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고 얘도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똑같겠죠. 그치? 그럼 기억은 당연히 맞고요. 니은 보시면요. 집합 A랑 A의 대칭 차집합이랍니다. 그럼 이제 전체 집합 이렇게 있고요. 그럼 일단 집합 A와 집합 A의 대칭 차집합 찾아볼게요. 그럼 A 한번 체크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체크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없는 거지, 그냥. 얘네 둘의 대칭 차집합은 뭐야? 공집합이잖아. 공집합의 여집합이란 이야기지, 그러면. 그럼 공집합의 여집합이면은 전체 집합인 거 맞아, 안 맞아? 맞네. 니은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아, 그럼 얘가 두 번 하면은 전체 집합이네. 요거까지는 찾았잖아, 그치? 그럼 세 번 해볼게, 세 번.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얘가 이거잖아요. 니은에서 지금 내가 해보길. 그쵸? 그럼 얘는 의미하는 바를 보니까 전체 집합 A인데, 그럼 얘도 대칭 차집합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니까, 자, 전체 집합에 속하는 걸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 집합 A에 속하는 거 체크했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A의 여집합만 남죠. 그 A의 여집합이 얘네들의 대칭 차집합인데, 거기에 여집합이지. 그럼 다시 뭐겠어? 얘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 세 번 하게 되면 얘는 뭐였던 거야? A였던 거 맞아, 안 맞아? 맞네. 그럼 짝수번일 땐 전체 집합이고 홀수번일 땐 A였겠네, 얘가. 생긴 거 보니까. 그럼 홀수번이잖아, 지금. 홀수번이었으니까 A였던 거 맞죠? 디귿 맞네요. 맞습니까? 굉장히 까다롭죠, 이거? 그지? 네. 그래서 대칭 차집합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 하시고, 체크되는 영역들 있죠, 세는 거. 예를 들면 A, B를 했을 때, 정말 가장 기본에서 보면요. 이 대칭 차집합의 정의가 이거라고 합시다. 그럼 보통 A 체크하고 B 체크했을 때 홀수번만 남기는 이 영역, 여기라고요. 오케이? 이거 영역 찾는 것만 좀 연습하십시오, 일단. 네, 좋습니다. 뒤로 와서요. 53, 54. 너무 어려워서 니네한테 맡길 겁니다. 거기 53번에 답 마이너스 9고요. 이거 쉬워서요. 54번에 5개고요. 뒤로 와서 55번 별표 하나 하십시오. 다들 방전되신 것 같으니까 내가 바로 풀겠습니다. 55번 보시면요. 이걸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 4 이하잖아요. 그럼 집합 A가 커버하는 영역은 이 영역입니다. 그치?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집합 A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집합 B는 이 영역에 속하는 원소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가조건을 보니까요.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어야 된대요. 그치? 그 의미하는 바를 보니
집합 A가 수직선상에서, 자, 원소가 이렇게 무한개가 있으면 보통 수직선으로 다루죠. 범위의 형태로. 그 얘가 마이너스 3 이상 4 이하래요, 이렇게. 그럼 이 영역이 지금 뭐 한 겁니까? 집합 A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죠. 근데 집합 B는요, A 미만 또는 B 초과인데, 얘가 이렇게 생겨져 버리면, 얘가 이렇게 생기면은 A 합 집합 B는 뭘 커버 못합니까? 요 사이에 있는 이 영역을 커버를 못하죠. 그래서 A 합 집합 B가 실수 전체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네요. 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 기준값들이 어디로 와줘야 된다? 요 안으로 이쁘게 잘 들어와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줘야 겹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전체가 다 커버가 되죠. 즉, 얘가 A고 얘가 B였던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 다음 얘는 빵꾸가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등 안 들어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자, 이러려면요, 요 조건을 만족하려면 A는 어때야 됩니까?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요.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없죠. 합집합이니까. 마찬가지로 B는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됐네요. 아, 그럼 첫 번째에서 가조건에서 너한테 줬던 거는 뭐냐면 A가 마이너스 3 이상이고요. B는 4 이하였다는 이야기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너한테 이제 준 게 또 뭐냐면 A 차집합 B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X가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랍니다. 그럼 말뜻이 뭐냐면, 제가 볼게요, 요거. 마이너스 3 이상 4 이하, 이렇게, 여기가 지금 집합 A인데, 봐봐요. 이걸 할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집합 A에서 B 뺀 거잖아요. 그럼 요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이거를 차집합으로 생각하면 조금 힘들고요. 봐봐. 얘, 의미하는 바가 이거지 않습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교집합 연산으로 처리했을 때 얘가 이렇게 생기려면 B의 여집합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생겨야겠네요. 여기 1.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냐면 B의 여집합은 생긴 것 자체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지금 A였겠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생겨야지 B의 여집합과 A의 교집합이 어딥니까? 여기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A고 얘가 B였던 거네. 아, 그럼 B는 1인 거 확실하네요. 그 다음에 A가 얘보다 어디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되죠. 얘가 만약에 A가 여기로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둘의 교집합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치? 마이너스 3이 안 되니까. 아, A가 얘 왼쪽에 와 있어야 되고 얘 등호 들어와도 상관없으니까. 두 번째에서 너한테 주고자 했던 정보는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제 둘을 종합을 해보시면 A는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잖아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작거나 같은 건 마이너스 3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B는 1로 확정이네요. 그치? 그래서 해달라는 게 B 빼기 A의 값이니까 얘는 얼마였던 겁니까? 4였던 거죠. 맞습니까? 차집합 연산에서 이렇게 연속인 상태에서 차집합 연산 다룰 때 그냥 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냥 얘와 얘의 교집합? 이 교집합 연산에도 생각하기 편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